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친구들은 이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데,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봉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식품연구원은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정말 소문대로 그렇게 짠지, 아니면 소문과 다르게 되게 많이 주는지에 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이라는 것이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총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돈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식품연구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고 이제 석사를 갔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냐 아니면 식품회사냐를 두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초봉도 되게 높고 대신에 40이 되면 금방 잘린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 식품업계는 되게 연봉이 짜지만은 되게 롱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었는데, 회사를 선택할 때 초봉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고 그런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은 회사가 있으니까 단지 그냥 숫자, 보여지는 숫자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승진은 얼마에 주기로 하는지, 그리고 승진할 때마다 임금 인상률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초봉만 높은 회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초봉이 낮다고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회사랑 이제 학원이랑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원은 이제 돈을 우리가 내고서 배우는 곳이고, 이제 회사는 돈을 이제 받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배울 때에는 만약에 내가 그 수업이 재미없거나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언제든지 이제 그만둘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뭔가 시련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기까지 이제 시간들이 걸리는데, 회사라는 것도 내가 돈을 받고 배우는 거지만 이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배우는 장소가 내 정말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배우고 싶은 건지를 잘 선택해서 회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랑 연관돼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야에 들어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식품연구원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종합식품기업의 이제 초콜릿 팀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처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열정도 많고 초콜릿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막 배합도 빨리 해보고 싶고 그랬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빨리 저한테 배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된다면서. 처음에 했던 일들은 이제 선배들이 배합치고 난 모든 실험 기기들을 이제 설거지하는 일과 바닥 청소들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이론들만 배우고, 배합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그래, 이렇게 바닥부터 해야지 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시간들이 되게 즐거웠던 이유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젠가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실험실에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주말에 혼자 몰래 출근해가지고 이제 곁눈질로 배웠던 그런 배합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저만의 이제 초콜릿도 그냥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회사를 선택할 때 돈도 중요하지만 시련이라든지 고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견디면서
까지도 그 회사에서 그 일을 배우고 싶은지도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 봤으면 좋겠을 것 같은 부분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버는데?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국내에서는 그 식품 대기업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회사라든지 솔직히 많은 식품업계의 연봉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그 L사랑 그리고 C사에 있던 친구들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초봉은 얼핏 다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연구원은 얼마를 버는데? 답을 정말 명쾌하게 드리면 저는 2013년도에 이제 L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초봉이 한 200만 원 후반 정도를 이제 받았었고, 다음에 들어온 후배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조금 초봉이 높아져서 한 300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받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되는데 2년이 걸렸는데 2년 후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대리를 달았어요. 임금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했고, 선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되는데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임금이 상승했고, 이제 저는 이 책임연구원에서 퇴사를 했는데 이제 책임연구원에서 또 수석연구원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진급을 하면 또 100만 원 훨씬 이상 이제 그 임금이 상승하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진급하는 게 더 힘들다고 들었어요. L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차여지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승진하는 것 플러스 개인의 성과가 이렇게 보태지는 것 같고, C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정말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그 필요 조건들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단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임금 말고도 다른 복지 혜택들이 많잖아요. L사 같은 경우에는 L사 계열사에 우리가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숙박업소에 머물 때 이제 할인을 적용해주는 그 직원 카드들이 있고,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절에 이제 선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식품연구원의 가장 좋은 복지 혜택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다 회사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조사를 다니면서 먹고 싶었던 모든 디저트들을 다 먹어볼 수 있었고, 모든 신제품들을 가장 먼저 먹어볼 수 있다는 그런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 초봉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계속 뭔가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식품연구원이라는 그런 꿈을 이제 대학교 때 찾았고, 식품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석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석사를 이제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도 뭔가 대학원을 갈 때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식품연구원이 너무 하고 싶고, 꿈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런 생각보다는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자격 요건을 빨리 갖추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식품 연구원이 되었고, 초콜릿 연구원으로 이제 3년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제가 아까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되게 시련과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초코팀에 있으면서 사수랑 되게 안 맞았어요. 나는 되게 이렇게 밝은 사람이고 뭔가 배우려는 열정도 많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얘는 왜 이렇게 밝은지, 얘는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좋은지 약간 그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수가 약간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넌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좋냐? 약간 이런 약간 폭언 같은 폭언을 이제 당하면서 제가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딱 3년 차에 그 모든 스트레스들이 터지면서 온몸에 알 수 없는 그 막 고통들이 막 오면서 막 발바닥부터 손가락 끝까지 막 통증이 있고, 그렇게 아파본 게 처음이었고,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는
정말 그 엘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라는 제도를 쓴 사람이 이제 저였어요. 그렇게 병가를 한 달을 쓰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해서도 저는 계속 그 축구팀에 남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복귀를 했는데 상사분이 이제 회사라는 것은 이제 죽기 살기로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그래도 좀 몸이 덜 힘든 곳에 가서 다른 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 소비자 조사 쪽, 관능 조사 쪽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지금 제가 그 네슬레의 마일로 팀의 센소리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이 직무가 딱 그 초콜릿 했던 3년과 소비자 조사 관능했던 그 5년의 경험들 덕분에 딱 이 포지션에 딱 이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이 직무를 찾아서 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네슬레에 오게 된 거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힘든 시간도 있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그 점프업을 하면 내 그런 경력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봉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1년, 2년은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3년 차가 되면은 나 좀 일 좀 하는데 이제 좀 회사 생활 익숙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자신감이 올라오고 4년, 5년 차 되면은 좀 더 실무에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부서랑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제품을 이끌어가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나서 한 뭐 진급을 하고 좀 더 이제 그런 연차가 오래되면은 약간 무료해지는 시간이 오는데 이제 내가 정말 이 한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강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기도 하고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찾아오거든요. 하나의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10년 정도 하다 보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또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엘사에 다녔을 때에는 제가 링크드인에 제 프로필이라든지 제 경력들을 올려놨을 때 그런 헤드헌터에서 이제 연락 오는 그 회사들을 보면은 뭐 스타벅스 음료팀이라든지 막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식의 연락을 받았었는데 네슬레로 이직한 지 6개월 딱 지났을 때 제가 헤드헌터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P&G의 HR팀에서 저한테 직접 센소리 스페셜리스트 제안이 왔었고 두바이에 있는 그런 식품 회사, 되게 엄청 큰 식품 회사에서 또 연락을 받았었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가 그동안은 뭐 과장급이라든지 그런 매니저급의 연락이 왔다면 갑자기 저한테 연구소장의 그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한 분야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에 간 건 아니지만 제의를 받는 회사의 수준도 높아지고 아, 나의 몸값도 이렇게 점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서 두 회사에 있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네슬레에서 제가 물론 힘든 데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행복하지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봤을 때 저는 매일매일이 약간 도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매일매일 영어를 쓴다는 게 저한테는 늘 배우는 거고 늘 도전이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업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보고서 쓰고 센서리 리포트만 쓰는 거에 이제 업무가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글로벌하게 막 스위스 사람들이랑도 일하고 프랑스 팀하고도 일하고 다음 주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팀하고도 일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제품을 개발해 나가면서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딱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가? 이제 내 행복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그런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제 오늘 영상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됐는데 뭔가 짜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고민됐던 친구들이 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응원하니까 뭔가 궁금하거나 답답한 부분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